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이제는 정말 익숙한 단어죠.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정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가 단순히 어디서 일하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사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도심 속에 텅 빈 채로 남겨진 거대한 오피스 빌딩들, 그 안에 숨겨진 새로운 미래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한때 점심시간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도심의 오피스 빌딩들이 눈에 띄게 한산해졌죠. 이 현상,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자, 여기 유럽 주요 도시들 좀 보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이 보입니다. 런던이든 파리든 베를린이든 2020년 이후의 오피스 공실률을 나타내는 저 파란색 막대가 그 이전 몇 년간의 평균치를 그냥 압도해버리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유연 근무가 뉴노멀이 되면서 도시의 심장부 역할을 하던 오피스타운이 거대한 빈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도시 계획가들은 전에 없던 질문에 맞닥뜨렸습니다. 이 수많은 빈 건물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를 도시를 완전히 재창조할 엄청난 기회로 보고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선두에 있는 도시, 뉴욕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뉴욕은 텅 빈 오피스를 보면서 그냥 한숨만 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도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주택 부족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로 본 거죠. 낡은 사무실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바꾸는 대담한 상상력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뉴욕에서는 텅 비어있던 오피스 타워가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활기찬 주거 건물로 재탄생하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의 뼈대는 그대로 살리면서 그 안을 완전히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채우는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7만 7천 채. 뉴욕이 2025년까지 오피스를 주택으로 바꿔서 공급하겠다고 계획한 물량입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 몇 개를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도시 전체의 주거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리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셈이죠. 아니, 그럼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뉴욕은 어떻게 현실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비결은 바로 장벽 허물기였습니다. 낡은 건물도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이라는 빗장을 풀어주고 개발사들이 뛰어들도록 세금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팍팍 던져줬죠. 복잡한 절차는 확 줄여버리고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유연하게 작은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게 허용했고요. 이 네 가지 정책이 딱 맞물려 돌아가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에 엄청난 속도가 붙은 겁니다. 자, 뉴욕의 성공 사례를 보니까 좀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 서울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서울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2020년부터 정부 주도로 시범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비어있는 오피스나 호텔을 꼭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거였죠.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어요. 단 2년 만에 무려 1291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으니까요. 이런 초기 성공 사례들을 보니까 이거 한국에서도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죠. 자, 그럼 궁금해집니다. 이게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기회가 더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 안에 대체 얼마나 큰 잠재력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보물상자를 열려면 어떤 열쇠가 필요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질문입니다. 서울에는 주거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건물이 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숫자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11만 6,835개. 네,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서울 시내에 숨어 있는 잠재적 주거 공간의 숫자예요. 이건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니라 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할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대한 자원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11만 개가 넘는 건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바로 이 논의의 주인공인 업무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나 오피스 같은 다양한 건물들에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과정을 전문가들은 용도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뼈대는 그대로 두고 속만 싹 바꿔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자원도 아끼고 도시의 역사도 보존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물론 11만 개나 있으니 이제 집 걱정 끝.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 엄청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길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꽤 있습니다. 이 길에 놓인 장애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당연히 돈, 즉 사업성이죠. 개발사 입장에서 이게 수지가 맞아야 움직일 테니까요. 이걸 통과해도 법적 합의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립니다. 수많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고 복잡한 규제를 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관문은 건설 및 안전 기준입니다. 사무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집으로 바꾸려면 내진 설계부터 환기까지 모든 걸 주거용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건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치는 걸 넘어서 건물에게는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하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도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도시의 풍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몇 년 뒤에 여러분이 매일 출근 도장을 찍던 그 사무실 창밖 풍경을 여러분의 새로운 거실에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일하던 공간이 나의 쉼터가 되는 상상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